시를 쓰기 위하여 책상 앞에 앉았다가 제대로 된 시 하나 쓰지 못하고 호롱불 기름만 축낸 적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머무는 시간은 어둠 속이고 머릿속에서 가물거리던 시의 끈앞풀은 결국 끊어져 버리고 엉켜버린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되고 결국엔 시 쓰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를 지금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되새김질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며 예전에 그랬던 기억들이 때론 행복했던 기억으로 때론 서글픈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는 내 마음에 따뜻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겠는데요. 이태호가 부릅니다. 아버지의 강. 이 노래 들으며 85번째 여기용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저녁바람에 옥새 울고 강기슭에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사랑 하나로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여 저 강 건너 나루터에 물새 한 마리 슬피 울면 강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사랑 하나로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여 자,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정광조 시인님이십니다. 정광조 시인은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시다가 퇴직을 하고 시에 입문하신 늦깎이 시인이신데요. 의외로 시를 잘 쓰십니다. 첫 번째 시 소개합니다. 멎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멎어 있는 사람들, 정광조. 낡고 나지막한 산 위에 분홍색 노를 들고 서 있다.
분명히 보고 듣고 있는데 누군가 끊임없이 내 입과 눈에 덮개가 씌워졌다고 말한다. 코로나를 콜레라로 발음해도 이해하고 변해가는 노을이 아직 어둠이 아님을 말해도 내 눈과 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서 있는 자리를 상쾌한 아침이 있는 다른 산으로 옮기고 싶지만 아침은 아직 검은색이다. 바다를 호수라 해도 강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 물에 지난 날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의 노을이 어둠으로 바뀌어도 감각이 시간이 길어졌을 뿐 우리는 여전히 낡은 산 위에 서 있다. 네, 보고 느낀 사물을 내 의식 속에 대입을 하고 방금 있었던 일인데도 기억을 찾아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그곳에 머물고 있고 입으로 나온 말이 다른 말이라면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식세계를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멋집니다. 가슴에 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하나씩 싹을 틔울 때 봄물 터지듯 한드럼에 써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시 쓰기가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됩니다. 다음 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4월의 축복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의 축복. 정광조. 길고 긴 겨울 3월이 되어도 냉정한 추위와 눈과 바람, 잃어버린 봄의 그리움 속에 묻혀있던 햇살 따뜻한 4월의 아침은 화려하다. 어제까지 죽은 듯한 나무, 오래 기다린 인고의 시간을 넘어 부활의 봄은 꽃으로 시작된다. 꽃이 가장 아름답기에 새 삶은 마땅히 꽃으로 시작한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감격이 엄마 아빠의 새 희망이 되듯 새로 피는 꽃은 예전의 꽃을 똑 닮았다. 다시 피는 꽃은 사랑스럽다. 마른 가지에서 피어나기에 더 귀하다. 내년에도 다시 필 것이기에 꽃이 질 때도 서럽지 않다. 봄을 맞는 계절의 모습을 살펴본 시네요. 잎보다 꽃 먼저 피운 나무의 모습과 잎은 없었지만 죽은 게 아닌 그 속에서도 분주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했을 꽃을 피운 나무를 보며 시인은 4월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시입니다. 봄은 아무도 모르게 다음을 준비해 놓습니다. 나무와 꽃들은 물론이고 땅속 깊은 곳에서도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게 봄이지요. 그런 봄의 기운을 받아 푸르고 싱그럽게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봄을 마음껏 생각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수상한 낚시꾼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무동력 낚싯배를 타고 깊은 물속에 사는 도다리 잡겠다고 바다로 나가는 건 평생 물 공포증에 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들 다 하는 낚시 나도 해보고 싶어 물고기의 먹이가 될 각오로 파도를 헤쳐 나가는 건 욕심이 부른 험한 귀향길. 세상 놀이에 빠진 죗값, 징그러운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끼우는 벌도 견뎌야지. 지렁이의 고통도 나의 고통. 낚싯바늘이 숨겨진 미끼, 성급한 도다리가 외면하기를 바라지만 소심한 낚시꾼의 어설픈 유혹을 참지 못해 꿀꺽 소리 나도록 미끼를 삼키고 나면 챔질도 없이 낚싯대를 감아 올린다. 바늘을 깊게 삼킨 묵직한 도다리 아무리 손맛이 좋다지만 바늘을 빼내는 괴로움을 어쩌랴. 나무젓가락을 쓰라는 동료의 조언에 도다리 입에 쑤셔놓고 이리저리 휘저어도 고집스러운 바늘은 냉담하다. 살을 찢기는 도다리의 고통, 나의 혈색과 같은 도다리의 피,
고통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미안하다 도다리야, 참아라 도다리야. 실랑이의 끝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형벌을 느끼느라 혼이 빠졌다. 바다 위에 낚시꾼은 없고 죄인만 있다. 낚시 후 맛본 회의 맛, 수상한 낚시꾼에게는 서글픈 맛. 물고기와 지렁이와 나눈 고통이 너무 무거워 결국 낚시는 영원히 그만두기로 했다. 전생에 내가 물고기였을지도 모른다. 이 시를 읽으며 시를 쓰신 시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나갔던 낚시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쓰셨나 본데요. 원래 낚시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잡는 용어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이 궁금했었습니다. 처음 물고기를 잡는 배에 오른 초보 낚시꾼의 심정이네요. 시를 읽다 보니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입질도 모르고 잡은 물고기와의 사투로 별로 흥미롭지 못한 추억만 만들었네요. 그렇게 잡은 물고기 회맛도 없었을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히 낚시를 접으셨네요. 참 안타깝고 아쉽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우물의 큰 어른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물의 큰 어른. 정광조. 검은 눈을 뜨고 땅속에 인내를 모아 살고 있는 곳. 어둠과 기쁨과 정적의 위험. 두레박을 내려 문을 두드려 보면 언제나 물 한 바가지에 신선한 고요함이 실려 올라온다.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여름에는 시원한 냉차를, 침묵의 여유로 만나는 정결의 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땅속의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이 집의 큰 어른이 사신다. 우물 속에서 올려다보는 작은 하늘, 스쳐가는 빛과 별과 구름, 두레박 내리며 미소 짓는 얼굴들, 하늘의 뜻을 담기 좋은 둥근 캔버스, 작은 하늘 보며 꿈 꾸어온 세상. 그 어른은 날마다 천국을 그린다. 우물을 보고 쓰신 시군요. 두레박으로 물을 깃던 그런 우물. 동네 한가운데 자리하고 아낙네들의 쉼터요 정보교환 장소였던 우물도 있고 부잣집 마당 한가운데 있던 우물도 있었습니다. 동그란 우물 속에 비친 세상. 한 번에 두레박 하나씩만큼의 물만 기를 수 있는 우물의 겸손함. 그 집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을 터이니 제일 어른이 맞겠네요. 우물 속에 비친 동그란 하늘을 보며 꿈을 키웠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것을 캔버스 삼아 앞으로 펼쳐질 천국을 그리는 시인의 삶이 마냥 부럽습니다. 일상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살면서 다시 생각하는 삶의 지혜와 깨달음 가득한 정광조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소금꽃. 길 벗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 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하얀 소금꽃 새벽잠 눈 비비며 쌀문 열고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 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고독의 몸부림 서러움의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산에 오르다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오르다 정광조. 도해지 지하철 사거리에 서면 땅 위로 땅 속으로 수많은 갈림길에서 분주한 무리가 허둥댄다. 나도 괜스레 쫓기는 자가 된다. 차라리 하늘로 날아가는 걸 꿈꾸지만 날개 없는 나는 어느 길이든 걸어가야만 하고 사람들 속을 헤매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도시에서 길을 잃어 뒤늦게 산에 올라보니 그것에도 길이 있더라. 오르는 길도 내려오는 길도 종점은 하나. 가고 싶은 멋진 길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은 험한 길도 있더라. 가고 싶은 길을 따라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벗삼아 산에 오르다 보면 되돌아 내려올 길이 끝나갈 즈음 같이 온 누군가를 느낀다. 집에서 날 기다리는 아내도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날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들도 외로운 줄 이제 알겠다. 나 홀로 외로울 때면 더 외로운 누군가를 생각하며 산에 오른다. 산을 오르면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요. 가쁜 숨 몰아쉬며 흘린 땀만큼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잊었던 것과 소홀했던 것을 떠올리며 걷는 숲길이 지친 일상에서 새로운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시를 보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시 속에 그런 느낌이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듯하네요. 마지막 연을 보면 나 홀로 외로울 때면 더 외로운 누군가를 생각하며 산에 오른다. 이 표현이 가슴속에 커다란 메아리를 만듭니다. 아마도 산을 빗대어서 삶의 어떤 한 과정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저의 느낌은 숲속에 들어서 홀로 외로울 때면 누군가를 생각하며 산에 오른다고 하는 이 표현처럼 숲속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산에 오르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다음 시를 읽어봅니다.
비밀의 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밀의 문, 정광조. 하얀 회벽 앞에서 낡은 탁구 라켓과 때 묻은 공을 들고 회벽으로 공을 치고 튕겨나오면 다시 친다. 잘 친 공은 메아리처럼 돌아오지만 잘못 친 공은 어두운 땅속으로 추락한다. 회벽은 언제나 공을 튕겨내지만 끊임없이 치다 보면 언젠가 환하게 열릴지도 모른다. 외로울 때나 가슴 먹먹할 때마다 회벽을 마주하고 땀범벅되어 치고 또 친다. 어느 날 10개를 겨우 넘기고 또 어느 날 20개를, 또 다른 어느 날 30개를 넘어 마침내 연속치기 50개를 이루었다. 소녀는 너무 기뻐 눈물 짓는다. 상금도 트로피도 관중도 없지만 소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게 뭐 별거라고 그 50개를 위해 한 해 여름방학을 온통 쏟아 부었나. 혼자 치는 탁구는 거기까지다. 노인이 된 소녀는 500개의 무의미에 도전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만 가슴속엔 이미 혼자만의 금메달을 품었다. 그 시절의 하얀 회벽이 또 있을까? 킹스크로스 역의 9와 4분의 3 승강장, 호그와트의 입구처럼 그 앞에 나타나 그의 꿈을 이어갈 비밀의 회벽문을 찾고 또 찾는다. 아직 그는 꿈을 그리는 소년이다. 탁구를 처음 배우며 두드린 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500개를 넘지 못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일지라도 그것을 금메달을 딴 마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온 시인의 삶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10개, 20개, 30개를 이어가며 회벽을 두드린 열정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소년의 푸근하고 열정 넘치는 감성을 지닌 꿈 많은 시인이 바로 정광조 시인이십니다. 다음 시를 또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인생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인생, 정광조. 처음은 맘 졸이며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느낌은 겪어봐야 알지.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금수저도 있겠지만 내려갈 때 충격은 더 심할걸. 내려가는 길은 정해진 운명. 오줌 지릴 듯 절박한 내리막. 추락할 것 같은 급 회전길. 속까지 뒤틀리는 원형 뒤집기까지 내가 왜 탔을까 싶지. 차라리 눈을 감으면 나을까 했지만 메스꺼리는 멀미를 어찌 감당하나. 다시 타나봐라. 입술을 깨물고 반정신 잃은 채 종점에 이르러 두 팔 뻗어 환호성 내뱉으며 만세 부르는 녀석들 보면 다시 한번 타볼까 자존심은 살아있지만 얼마나 혼나봐야 겸손해질까. 몇 번을 무너져야 무릎 꿇을까. 내 인생도 몇 번 다시 태어나면 멋진 성공을 그릴 수 있을까. 2번 못 사는 내 인생 아쉽다. 이 못난 녀석아.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일까요? 사실 남자들의 인생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인생일지 모릅니다. 올라가고 내려감을 반복하며 그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못남을 질책하기도 하며 살게 되니 말입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 올라가기 위한 지루한 싸움을 잊지 못합니다. 상대를 넘어뜨려야 하는 냉정함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 하는 비열함을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 시의 객관적인 내용을 그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짧은 환호와 다시 이어지는 도전에 겁부터 먹게 되는 현실이 적절하고 잘 버무려진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명웅 운명 같은 여인, 나훈아 분교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의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갈색 립스틱 촉촉히 젖은 입술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의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니은 잠이 든 교정에 맨드라미 저 혼자 피다가 아이들이 그리운 낮은 꽃잎을 젓는다. 계절이 오는 운동장마다 기말처럼 나부끼던 동무여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옛날 다시 그리워지며 텅 빈 교실 내가 앉던 의자에
나 얼굴 묻는다. 눈목 밑에 버려진 농구공, 측백나무 울타리 너머로 선생님의 손끝 소리 지금도 들리네. 기둥도 없는 추녀 끝에는 녹슨 종이 눈을 감고 있는데 다들 어디서 그 소리를 듣느냐. 추억 찾아 옛날로 가면 먼 땅 옆길 같은 지난 세월이 나를 오라 부르네. 먼 땅 옆길 같은 지난 세월이 나를 오라 부르네. 네, 방금 들은 노래 분교, 이 노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고 그 노래를 들으면 국민학교 시절 다녔던 학교 생각이 불쑥 나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네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눈 오는 날의 소망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오는 날의 소망, 정광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새 밑에 눈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가슴 먹먹한 마음을 다독인다. 해 넘어가기 전 송년가라도 한 편 쓰고 싶은데 뭘 어찌 써야 하나. 좋은 일을 생각하려면 슬픈 일이 먼저 가슴에 차오르고 그 아픔을 감당치 못해 글을 멈춘다. 써야 할 글은 얕은 기억 속에 갇혀 어항 속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단어 몇 개를 뱉었다 삼킨다. 연필은 이렇게 짧고 뭉툭하고 생각은 뒤죽박죽 정리불능인데 이 겨울은 덧없이 흘러가고 머지않아 새해가 다가오는데 굳이 멋진 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싶다. 아, 살아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 소망. 그것으로 내가 살아왔지. 생각해보니 멀리 갈 것 없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너희들과 즐거웠던 날들이 많았지. 거기에 소망만 있더냐? 사랑도 희락도 있었고 평온과 기쁨도 있었구나.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담아 골고루 나누어야지. 이 겨울에 내린 눈처럼 단아한 흔적들 모아봐야지. 얄팍한 기억들은 하얀 눈으로 덮고 깨끗한 백색 세상에서 눈사람 만들듯 커져가는 소망을 꿈꾸어 봐야지.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시인의 모습을 그린 시네요. 사실 시인이라고 하지만 막상 펜을 잡으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에서 표현했듯이 글자 몇 개 더듬거리며 써놓고는 어항 속 금붕어처럼 뱉었다 마시기를 반복할 때도 참 많습니다. 생각은 가물거리는데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 즉 표현이 상투적인 것밖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밤을 샌들 완성되지 못합니다. 평범함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깨달으며 담담하게 가슴속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인이 정광조 시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어떤 시일까요? 한번 봅니다. 전신마취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전신마취, 정광조. 약물 몇 cc의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세는 건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다. 맥히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빠져가며 하늘이 무너짐을 깨닫기 위함이다. 내가 택한 길이며 다시 돌아올 길이라 하지만 속절없이 열을 새기도 전에 무너져간다. 내가 지켜왔던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육신의 내면이 파헤쳐진다.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도 별 소득 없는 욕심도 부질없는 부끄러움도 잘난 것 없는 나의 자랑도 진실 담으려 애쓴 나의 사랑마저도 내가 놓은 침상 아래로 흘러내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니까. 돌아와도 상처투성이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누워 있고 싶다. 꿈꾸는 것마저 잠시 미루고 싶다. 이 시에 대한 시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지 알고는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며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지 잠시 느껴봅니다. 아픔을 견디며 수술대에 누웠을 그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상념들이 물빈듯 가득 차올랐을 겁니다. 쓸데없이 부렸던 고집과 아내와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 등 다양한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히 드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평안함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을 엿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는 시인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 시는 또 어떤 시일까요? 눈을 마주보면 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면, 정광조.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숨겨온 사랑 감당기 어려워 두 눈을 슬며시 감고 차라리 마음의 쪽문을 열어 그녀의 눈동자를 읽는다. 맑고 깊은 그곳에는 기쁨의 빛이 둥글거나 네모거나 세모처럼 피어나고 사랑은 따뜻하거나 포근하거나 뜨겁지도 않지만 초승달 같은 슬픈 조각도 있고 새벽 안개 같은 아쉬움도 있고 내 무심함에 긁힌 흉터도 있다. 나의 눈 속으로도 그녀가 잠기며 눈 속의 모든 것은 서로 나눈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게 보인다. 뜬 눈으로 밤새우며 그리워하고 진심을 어찌 보일까 마음 졸이던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무디어가는 사랑의 흔적들이 눈을 감고 마음을 열면 문득문득 기억 속에 아른거리지 않을까? 정광조 시인은 참으로 정이 많은 시인인가 봅니다. 이 시를 읽으며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눈을 마주보며 눈 속에 들어있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알아보는 능력을 숨길 수 없는 시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눈 속에 담긴 슬픈 조각도 새벽 안개 같은 아쉬움도 무심함에 긁힌 흉터도 그녀의 눈 속에서 다 나눌 수 있음이 행복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디어가는 사랑의 감정들을 문득문득 기억해내고는 행복해하는 시인을 생각합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돌 함께 돌아서며
바라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에 울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는 고향에 울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는 고향에 울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오늘도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시는 종착지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종착지 가는 길, 정광조. 몇십 년을 잘 버텨왔는데 열차 안의 늙은 승객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다. 갈수록 불친절한 냉난방 시설.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하다. 예전부터 간절히 원했던 종점. 그곳에 걸린 의미 없는 메달도 탐나고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해서 제발 종점까지 가고 싶다고 오래 기도했는데 시스템 냉난방은 나를 그만 내리라고 재촉한다. 종점을 포기할 때가 되면 이제 다른 길로 같은 종착지로 가야 한다. 열차에서 내리는 날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상을 받는다. 열차를 떠난 사람들은 종착지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에서 노점장을 하며 버틴다. 일하지 않고 편히 살 수도 있겠지만 외롭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여기서 종착지까지는 제법 멀다. 가는 길에 제법 볼만한 곳도 널려 있다. 대부분 산책하듯 걸어가는 게 보통이지만 종착지를 서둘러 갈 필요는 없는데도 빨간 택시를 타고 급히 가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하는 종착지. 필연의 평등의 꽃 피는 곳. 종점에서 내렸거나 중간역에서 내렸거나 순서도 절차도 특별함도 없다. 종착지의 에어컨은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인생의 종착지는 다 가는 길이 다르겠지만 빠르고 늦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시인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며 삶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착지까지 편안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그것을 원하면서도 막상 자기의 일상 삶은 무질서하고 자기 관리가 형편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인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고 먼 종착지 가는 길이 슬프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도 큽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성급하게 종착지로 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늦깎이 시인 정광조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며 시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멋진 시를 쓰시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오유진이 부른 천년을 빌려준다면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